안녕하세요. 책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노희형님의 브랜딩 법칙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희형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정말 뭐 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식음료나 뭐, 과자 뭐 이런 쪽에 뭐 엄청난 좀 강점,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큰손 노희형이라는 유튜브도 좀 운영하시더라고요. 벌써 구독자가 30만 명 가까이 되던데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은 내용들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도에 이제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제가 근래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제 책장에 이제 눈에 띄는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상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다. 예, 이분이 이제 오리온에 가셔서 브라운이라는 이 과자를 만드는 어떤 과정 혹은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오리온에서 이런 브라우니 이런 상품의 이 뭐 쿠키라 할까요? 이런 쪽에 어쨌든 상품 라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출시하는데 만든 데까지도 뭐 엄청 내부 반대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생산하는데도 뭐 그런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그걸 뭐 어떻게 뭐랄까요? 뭐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변형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생을 다 이겨내고 제품이 딱 나왔는데 그 상품을 이제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새로 나왔으니까 뭐 마케팅 버젯은 뭐 한정이 딱 돼 있고 고민 고민 끝에 이 상품의 이미지를 이제 작은 사치, 이 여성분들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핸드버기에 쏙 넣고 다녀도 잘 어울릴 만한 귀엽고 이쁘고 단순히 먹기만 맛있게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세련된 느낌도 주고 뭐 이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뱅 콘서트에 이제 기프트로 고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YG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잘 실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몇십만, 10만 개 넘게 됐겠죠. 공연 때 여러 번 나눠줬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뭐 매우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자리매김됐다는 내용을 제 책에서 봤는데요. 음식은 이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이제 누구와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꼭 이런 과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음식을 같은 식당에 가서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느냐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랑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뭐, 저 초코파이가 뭐, 정이라는 캠페인으로 정말 바닥까지 갔던 상품이 뭐 이렇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사례가 있듯이 어떤 이미지를 그 상품에 입혀주느냐가 정말 마케터가 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빔밥 브랜드 비비고. 뭐 지금이야 비비고란 브랜드가 뭐 워낙 많은 카테고리를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비빔밥을 런칭하면서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비빔밥 브랜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으로 한국의 맥도날드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햄버거를 처음 먹고 그 놀랬던 그 감정을 외국인들한테 이 비빔밥을 통해서 자기도 느껴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이런 개인적인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재료가 눈에 고스란히 이제 비빔밥은 드러나기 때문에 뭐 저도 해외 이제 나가서 뭐 음식을 먹게 잘 모르는 음식 일단 눈으로 이게 어떤 식장에 들어가는지 봐야 좀 안심하고 먹잖아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은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야채가 이렇게 익힌 야채가 들어가면서 뭐 물론 해외에 뭐 여러 가지 샐러드도 있고 하지만 이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채소가 익힌 채소가 훨씬 흡수도 빠르고 소화도 빨리 되고 어쨌든 가시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거 되게 좀 건강식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에 어떤 이미지를 입히느냐 그런 부분이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J에서 비빔밥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니까 이제 고추장을 세계화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저자께서는
고추장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너무 장 맛이 세고 이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비빔밥 브랜드 식당을 먼저 세팅을 해서 그 식당을 잘 알려서 비빔밥을 잘 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비빔밥에 들어가는 소스가 뭐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할 때 그다음에 고추장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보다 이제 고추장보다는 만두 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우리나라가 냉동만두 이런 기술이나 이런 제작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만두를 오히려 먼저 하자고 설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해외 시장에는 닝닝이라는 만두 브랜드가 있었고 한국에는 고향만두라는 브랜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비비고 만두가 다 평정을 해서 아마 마켓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25년 5월 기사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CJ에서 드디어 고추장 쌈장을 유럽에 출시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전에 뭐 출시를 먼저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고추장도 하나 봐요. 이제 쌈장까지 하는 것 같은데 비빔밥이 뭐 워낙은 해외에 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추장 정도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 전 쌈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이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려면 대안을 꼭 준비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그러면 당신이 고추장을 반대하면 뭘 당신은 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만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밀어붙였다는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설이라는 브랜드, CJ에서 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1953년도에 런칭을 했다고 해요.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를 이제 너무 이 백설이란 브랜드가 흔해지다 보니까 CJ 안에서 이게 이제 귀함이 좀 잊혀지고 어떻게 보면 백자였던 브랜드가 이제 요강 취급을 받는 상태였다고 해요. 본인이 느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뭐, 50년 넘게 운영되던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죠. 고객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워낙 강할 것이고, 잘 안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리뉴얼이라는 것은 이 브랜드로서 나답지 않은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서 다시 본질로 귀환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캠페인 그 슬로건을 1953년부터 맛은 쌓인다, 백설. 이런 이제, 어,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뭐 브랜드에 뭐 약 20년 좀 넘게 있었지만, 이 브랜드가 자기 히스토리와 아카이브를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잘 했던 부분을 다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제작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맞게 내놓는다는 거. 없는 브랜드들은 그걸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그 어떤 가치 측면의 소비자한테 와닿지가 않죠.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이키를 예를 들자면 나이키만 해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이키는 그동안 쌓아온 자기의 그 아카이브 그 전통적인 본인들이 잘 팔아왔던 상품들 모델이 매우 많습니다. 뭐 조던이랄지 뭐 에어맥스랄지 뭐 하여튼 트렌드에 맞게 자기들이 디자인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신상품처럼 내놓을 수 있는, 하지만 그게 옛날에서 온 거죠. 이제 복각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그런 자산을, 브랜드 에셋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하고 아닌 브랜드하고는 차원이 정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가 길게 오래가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만큼 힘들다고도 생각하고요. 이 백설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뭐 54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거의 70년, 그쵸? 70년 정도가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3년도에 또 이렇게 아래 그림 보시면 우측으로 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로고가. 아마 좌측에 있는 게 아마 이 저자분이, 어, 바꾸셨던 로고 같은데, 다시 또 바뀌었더라고요, 23년도에.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이 뭐 CJ에서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또 한 번 이제 백설에서도 백설을 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꾸시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게 혹은 브랜드의 컨셉이라는 것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정말 200% 동의하는데 이 풀무원 발음 먹거리 이 포지셔닝 이 브랜딩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쪽뭐 두부랄지 뭐 그런 카테고리에 있어서 정말 풀무원 발음 먹거리 이 포지셔닝을 뭐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런 브랜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 풀무원이라는 브랜드도 뭐 그동안에 쭉 이거를 계속 끌고 오는데 부침이 없었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 안 될 때도 있었겠죠. 그때 분명히 우리 딴 길로 가야 된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이 브랜드 슬로건이나 자기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매우 힘든 일이죠. 그만큼 오래 끌고 나오면 대신 강력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거,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백설이라는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소스류,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자재까지만이지 완성품, 뭐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다 돼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냥 반조리 음식들, HMR 음식들. 이런 때까지, 이런 부분까지 백설이 가면 그거는 이 백설이란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너무 동의하는데 브랜드들이 좀 잘 되고 하면 그 브랜드 익스텐션을 하고 싶어 하죠. 그 브랜드를 딴데 조금씩 조금씩 넓혀서 아니 뭐 이 정도까지는 연관이 있지 않나? 하고 넓히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브랜드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른 쪽까지 이 브랜드를 쓰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뭐 실패도 많이 하고 뭐 저는 뭐 제가 스포츠 오래 있었지만 뭐 홈쇼핑에 그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남자 속옷, 여자 속옷 그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지가 뭐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전 지금도 보면 좀 이해는 안 돼요. 그게 뭐 매출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하고 과연 속옷이 맞는가? 그런 거에 비해서 나이키는 뭐 글로벌리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나이키는 그런 속옷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브랜드, 각 나만의 브랜드 다움을 지키는 일이 정말 힘들고 하지만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나이키라고 홈쇼핑에 그 속옷 팔면 뭐 1, 2천억씩 막 매출 나올 수도 있겠죠. 1년에. 하지만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브랜드 다움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멀리 꾸준하게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브랜드들 뭐 마찬가지고요.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뭐 다 본인들이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을 아주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네, 명품 브랜드를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데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데 이게 이제 어떤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리뉴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경쟁사는 뭘 어떻게 하고 있지? 근데 보통 그런 것도 고민할 때는 뭐 경쟁사 새로운 게 잘 나와서 잘 됐을 때 보통 아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타이밍에 보통은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쟁사를 따라하고 싶고 뭔가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고 근데 그러는 순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비슷한 원 오브 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올리브영을 다시 리모델링 할 때도 매장에 한 번 들어오면 정말 나갈 수 없게끔 정말 고도화된 큐레이션,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게 계속 이 상품을 바꿔주고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섹션을 많이 만든다거나 퍼퓸 바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슈몰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명동에 그 당시에 그 ABC 마트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 올리브영이 오픈을 했을 때 저도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BP를 맞출 수 있을까? 저 비싼 자리에서 저 화장품 팔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죠.
어쨌든 그때만 해도 뭐 그게 10년 전쯤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올리브영이 지금의 올리브영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뭐 그것이 저는 올리브영을 만드는 지금의 올리브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동점이 그런 어떤 전략을 그 당시에 생각하고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백화점의 뭐 고메 사고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분이 하셨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이걸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옷은 명품을 팔면서 왜 음식은 왜 명품을 안 파냐고 이제 갤러리아 그 미팅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이분이 워낙은 경험도 많고 그런 해외에도 뭐 호텔도 매일 하루씩 호텔을 바꿔서 주무신다고 그러죠. 출장이나 뭐 여행을 가면. 왜냐하면 많은 호텔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 멋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